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부처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2019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12월 1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보이시죠? 우리 2020년 첫 번째 시험이네요. 1월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만든 적중 예상 강의 먼저 풀어보시고요. 당연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총평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1일 총평 강의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의 시험은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듣기가 비교적 쉬웠거든요. 여러분 이번 2019년에 우리 9월 이후로 들어서 듣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듣기도 난이도 중정도, 독해는 좀 더 낮은 중정도, 쓰기는 선생님 프린트에서 100% 적중, 그래서 좀 홀가분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가 왜 쉬웠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당연히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5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반되는 동작 동일합니다. 항상 5대5 나왔고요. 이번에 듣기가 시험이 쉬웠던 이유는 보통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20문항 정도 나왔었어요. 23문항, 많게는 29문항. 그때가 제일 어려웠죠. 최고치를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13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14문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듣기 시험이 쉬웠던 이유 아시겠죠? 많이 어려웠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문항 수가 줄어들었고, 여러분께서 바로 듣고 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마지막 시험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과 상반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휘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가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는 20분의 거리인데 1시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지각을 할 뻔했죠. 그런데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치, 불일치?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듣기는 항상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했다가 나오면 지각을 했는지 지각하지 않은지의 여부들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었겠죠? 迟到였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만리장성은 장城是中国人的骄傲이런 게 나왔었어요.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긍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관람합니다. 참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과 많은 여행객들을 만나 매료시킨다. 그렇다면 장청이요 시인리 만리장성은 흡입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단어에서 시인이라는 동사에서 시인리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장청 요 시인리.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일치, 불일치 판단하실 수 있었겠죠? 일치함을 알 수 있었겠네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시인에서 시에서 시인리까지 응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내용은요. 독해 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 여러분 지문만 딱 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金钱决定幸福. 돈이 과연 행복을 결정할까요? 이 화자가 주장하기는 没有关系,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겠죠. 딱 봐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찐치엔 돈이라는 거, 독해를 여러분께서 훈련하셨다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셨다면 이런 지문들도 바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比赛结果没出来 이게 나왔어요. 시합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2초가 빠르다라고 해서 快2秒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겠죠.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제시어들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ao 굉장히 중요합니다. 快2秒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해안가에 있대요. 그래서 이 식당은 해안가에 있다. 在海边이란 제시어가 나왔어요. 이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요. 특징은요. 뭐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바다 풍경을 본다 이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안 들렸던 이유는 一边 A, 一边 B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로 일어날 때 이변 A, 이변 B를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는 생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边吃饭边看海景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들었어도 일치 불일치 판단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듣기 제1부분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 제2부분하고 3부분에서도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색깔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자가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绿色 초록색이 나왔어요. 녹색이 나왔는데 이 녹색은 어떠세요? 라고 하니 자기가 나이가 좀 들어서 녹색은 좀 호포, 활발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스어, 검정색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옷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요?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겠죠. 그래서绿色, 헤이스어 나왔는데绿色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급어휘, 호포까지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지시 급한 일이 생겨서 来不及接你 당신을 마중하러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마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뭐해서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겨서 읽어볼게요. 요지시 이런 바로 정답을 잡아내실 수 있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지ao 꼬이 이거 나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나왔지만 좀 어려울 것 같은 생소한 어휘들을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고에 항상 있어. 이 치약은.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라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다. 价格高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比较贵 이런 게 정답으로 선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듣기 단문에 보면 신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시엔 이런 단어들 못 들어서 이게 뭐였을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신선한 일을 가감하게 할 수 있대요. 적극적으로 동참한대요. 그래서 特别积极, 적극적이다, 사급어휘. 그런데 어른들은 뭐가 두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신선한 일을 감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른들은 왜 신선한 일을 감히 못할까요? 라고 하니 뭐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이런 중요한 사급어휘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휘를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바로바로 들었을 때 직청직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들이 들어갈게요. 사급 공부하실 때 그냥 눈으로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좋은 문장들과 좋은 어휘들과 덩어리적인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읽는 훈련들을 해놓으시면 바로 듣기도 독해도 쓰기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휘들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술목에 관련된 문제가 쌤이 무려 13문항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교적 중요한 술목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고속열차를 타다 이게 나왔어요. 타다는 역시 기본적인 사급 어휘 맞죠? 그래서 정주어 가오티에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술목 계획서를 쓰다, 写计划书 이런 술목 구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와, 너 한 달 만에 중국어 너무 빨리 향상이 되었구나. 무슨 방법이 있었니? 라고 하니까 매일 중국어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听广播 술목 구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아들에게 잡지 너무 엉망이니까 잡지 좀 정리하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整理杂志 여러분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라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동사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술목의 구조로 공부를 꼭 해주셔야지만이 듣기를, 독해를 바로바로 해석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생소한 어휘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듣기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제시어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동발사 2탄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A 하면서 B 하다 이건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A 하면서 요 비엔이 싸면서 맛있다, 요 하우츠 이거 외우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 나왔어요. 지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 A, 요, B도 A 하면서 B 하다. 두 가지의 형용사를 병렬할 수 있는 접속사의 호응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를 알았다면 들었겠지만 그거 대신에 지가 나왔으니까 다소 어려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 비엔이, 요, 하우츠
주의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2019년에 특징이 있습니다. 없을 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우렌 차오시 이번 2019년에 나왔었고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우탕 나왔었고요. 사람이 없는 자동차라고 해서 시작 우렌汽车 무인 자동차 우렌汽车 이번에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우렌 이런 어휘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이 치약은 항상 광고가 있어 TV에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라오가 항상 늘이라는 누구의 축약형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종실. 그렇죠. 종도 실이 생략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종과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말하기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라오종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항상 광고에 있어 라오요 광고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소한 어휘는 이거는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들렸을 법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광고에 있어요. 라오요 광고까지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좀 용돈이나 좀 벌이하라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용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링화치엔 용돈 좀 벌라고 赚点零花钱 이런 게 조금 생소했겠죠? 赚点零花钱 그래서 돌 벌다는 알겠지만 赚点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点 때문에 안 들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돈을 말한다. 零花钱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좀 벌다. 赚点零花钱赚点零花钱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요. 중국 사람 여러분들한테 와 당신 중국어 되게 잘하네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你汉语说的特别好 혹은 你汉语说的特别流利라는 말을 할 텐데 그때 아직 멀었죠. 더 공부해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我还差得远呢我还差得远呢 아직 멀었어요. 我还差得远呢 많은 분들이 사급의 자격증 공부라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사급 공부는 사급의 일정한 어휘와 좋은 표현들 외워놓으시면 말하기의 활용도가 높은 문장들과 어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0%라고 말해도 부족할 만큼. 그래서 이런 좋은 표현들은 꼭 외워놓으셨다가 말하기에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我还差得远呢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는요. 반드시 상태 상황이나 아니면 술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므로 우리 해커스 합격비 책에 보면 3, 4, 5 구체적인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만 골라서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보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항상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어 중심으로 듣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를 그렇게 훈련하면 듣기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기 리뷰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독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빈칸 채워 넣는 우리 독해 제1부분에서 보통 동사, 명사, 형용사 외에 부사, 양사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선생님하고 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서하다 읽어보세요. 原谅. 여러분 이번에 이름조 동사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걸다, 꼬아 나왔고요. 자, 번거롭다, 麻烦. 여기까지는 동사. 그 다음에 명사 나왔습니다. 맛, 난이도 하겠죠. 味道. 그 다음에 消息, 명사,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시험에 일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출제 포인트,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휘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아쉽다. 그렇죠? 그시 선생님이 이건 특강할 때 이번에 강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어. 시작 난소. 이거는 쓰기 제2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량사 나왔습니다. 당연히 동사 뒤에 빈칸이 있었겠죠. 이번에는 비행과 많이 쓰는 누구랑 같이 호응해서 총신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1초 만에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총신 동사 이변 이렇게만 외웠다면. 그리고 부사 나왔습니다. 도대체 시작 다오디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 총평 강의를 통해서 독해 제1부분에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이런 어휘들이 듣기도 나오고 쓰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이번에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을 무로 나오고 울은, 여러분 울은 나오면 누구랑 연결해야 될까요? 또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엔 독해제 이 부분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작, 如果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술술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 독해제 3부분에는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독해제 3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보기와 지문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금만, 일부분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아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은 철저한 뭘 해줘야 된다? 시간 배분. 제발 정도 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술어잡고 그 다음에 정답을 잡았다면 그 뒤에는 내용 볼 필요 없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서 시간을 아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시간 배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계속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였고요. 자, 우리 쓰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장 평균적으로 특수문형으로서는 받자 구문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빼입자 구문 나왔고요. 그래서 두 문항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수러문을 포함해서 6대 문장 서문에 관련된 문제가 8문항 나왔고요. 자, 쓰기 제2부분에서는요. 선생님 프린트, 선생님이 100문제들이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적중, 100% 적중. 그래서 홀가분하게 문제를 풀고 오셨을 것입니다. 문을 놓고 하는 한 남자가 나왔고요. 치아오가 나왔고요. 자, 원래 여러분 팔과 다리가 나오면 사실 4급 어휘는 심하다라는 리하이가 나와야 돼요. 리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리하이가 나왔으면 꺼보를 써야 되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꺼보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다, 쉐자, 리하이를 연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에 2019년에는 먹는 대상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이미 지아오즈 만두 나왔고 초콜릿 지아오 클리, 과자, 빈간 나왔어요. 그 다음에 2개월 전에는 오리고기 카오야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찐빵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자, 선생님하고 매일 반 우리 공부하시는 학우님들 선생님이 매일 테스트 하잖아요. 꽃이 나오면 향기롭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송이의 꽃이 나오면 어쩔 건데 그래서 한 송이에 대한 양사를 외우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적중했잖아요. 한 송이의 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부분 점수 감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자료를 100% 활용을 잘 해주셨다면 너무 쉽게 우리 쓰기 제2부분을 해결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 특강에서도 이름자의 동사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름자 동사 외우라고 했더니 이번에 2개나 나왔어요. 앞에 거의 다 꽉까지 3개나 나왔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这儿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노안샤량 뭐죠 여러분?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대요. 자, 더 나왔으니까 그 뒤에 당연히 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사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기후 장점, 이미 명사입니다. 기후 장점, 气候优点 동사 누구 있어요? 是 여러분 실 동사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B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후 장점은입니다. 뭘까요? 주, 술, 모.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의 수식을 받았습니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곳에 기후 장점은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겁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这儿的气候优点是冬暖夏凉까지 시이라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公司的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하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런 동사들을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여러분 해커스 우리 독해 파트에 있습니다. 부합하다, 符合 부합하지 않는다, 不符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어려웠던 것은 짜오핀이 원래 동사잖아요. 채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명사로 쓰여서 채용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2018년부터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조건, 招聘要求까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你的条件 뭐죠? 조건입니다. 그러면 수로 바로 들어가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不符合 무엇이 당신의 조건이 무엇을 부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용 조건. 이것을 뭐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당신의 조건이 우리 회사의 채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你的条件不符合我们公司的招聘要求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술, 목이 기본이고 이 목적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형태를 주의해 주시면 됐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나왔어요. 시작, 정지. 자, 여러분 이거는 듣기 영역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덩어리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아아오가 나오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만하다. 하지만 거만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간따오가 나오면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자랑스럽게 여기다 간따오 지아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무엇 때문에 뭐 나온다 여러분? 웨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웨이, 에이, 간따오, 지아어 이런 걸 듣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면 고스란히 쓰기 위해서 어순배열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여러분? 나의 성적으로 인해서 아주 자긍심을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왜, 에, 간, 따오, 지아어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빠바, 왜, 我的成绩感到骄傲 아버지가 저의 성적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빠바, 왜, 我的成绩感到骄傲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왜, 에, 感到骄傲 라는 호응 구조가 너무 중요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제일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형으로 쓰는 바자 구문과 베이자 구문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프린트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이런 거 무조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자 구문 나왔어요. 자, 쓰레기통 나왔어요. 버리다, 렁지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그럼 뭐만 바꾸면 주면 되겠다? 대상. 그럼 쓰레기 대신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맥주병.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징바 맥주병을 비지오핑 어디에 버려주세요. 렁진 하나의 덩어리. 그러면 진 대신에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 렁다오. 이렇게 덩어리로 체크하고 그 뒤에는 장소가 나와야 되는 문형. 많은 분들이 단어만 외우십니다. 근데 단어만 외우시면 의미가 없어요. 렁이 나오면 렁진, 렁다오. 바에 렁진, 렁다오. 이렇게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제1부분과 2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겠죠. 请把啤酒瓶扔进垃圾桶里 이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특수문형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베이자 구문이겠죠. 자, 이 음식이라고 했을 때 저거 차이 가능하고요. 근데 점수 조금 올리면 这道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덩어리를 외워놓으세요. 이 음식 这道菜 자, 라더 나왔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정도보호겠죠. 그럼 그 뒤에는 정도보호의 성분들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디, 베이 나왔어요. 그럼 베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자, 누구 있습니까? 견딜 수 없다. 受不了 이번 2019년 시험에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는 쓰기 제1부분에도 나온 바 있고요.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다, 시작 受不了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1월 시험에 受不了라는 제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누가요? 남동생이 띠디, 베이 무엇에 의해서? 이 음식에 의해서 베이, 这道菜 매운 정도 참을 수 없다. 그렇죠. 견딜 수 없을 만큼 맵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정도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베이자와 호응 구조로 나왔습니다. 어울려서 라다, 受不了까지 넣어드릴게요. 남동생이 이 음식에 의해서 매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弟弟被这道菜辣得受不了了까지 순조롭게 좀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바자 구문과 베이자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쓰기 제1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쓰기 제2부분에서는요. 오셈의 10의 완성, 쓰기 자료에서 무조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중했고요. 자,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밖에 노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수로 外面有人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노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在敲门 노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外面有人在敲门 그래서 우리 해커스 교재는 뭐가 있냐면 아마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보충한다면 아마도 누가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사람 손에
택배나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생략을 했지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택배 기사를 파호어ren이라고 해요. 물건을 배달해주는 사람 파호어ren. 아마도 파호어ren 라일러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시면 좀 더 세련된 표현이겠죠. 可能是发货人来了. 그래서 사급 학생들한테는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택배기사 아저씨를 发货人 이런 제시어들이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좀 보충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셔서 무관하십니다. 外面有人在敲门可能是发货人来了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절 동사랑 향후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무조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한 송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향기롭다. 향기롭다 나오면 향기롭고 예쁘다. 아까 활용해드렸던 요 A, 요 B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송이의 꽃을 셀 때는 두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 다발의 꽃이 나왔을 때는 수라는 양사를 쓴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이 나오면 약간 뭐 있어요, 여러분? 시에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시에서 응용되는 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향기롭고 예쁘다. 这朵花又香又好看까지 마무리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끄어보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는 뭐다, 여러분? 심하다. 이런 제시어를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 팔이 너무 심하게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我胳膊疼得很厉害. 我胳膊疼得很厉害.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꾸보가 나왔지만 심하다. 그리고 심하게 아프다라는 예문, 문형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12월 1일 시험에서는요. 비교적 우리가 시험보다는 훨씬 많이 쉬웠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부 드릴게요. 2019년 1월 시험이 1년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2020년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새해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1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선생님 총평 강의 쭉 2019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3개월분만 부족합니다. 6개월. 근데 1년 단위로 쫙 한번 돌려보시면 이런 어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꿔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형돼서 나오고 활용돼서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2020년 우리 1월 시험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4급을 정리할 때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2020년 선생님 총평 강의를 통해서 HSK 4급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 라인에 중국어 첫걸음에 자동 발사 1, 2탄이 있어요. 그래서 2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탄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200개 단어장을 공부하시고요. 해커스 교재 공부하시는데 몇 번씩 돌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시험 전에. 그게 뭐냐면 쓰기 제1부분 합격비책 1번부터 13번은 선생님이 2번에서 3번 정도 정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선생님의 프린트도 괜찮고요. 해커스 교재의 쓰기 제2부분과 그러면 독해 제1부분의 어휘를 한 번 더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 10일 완성 HSK 실전 쓰기 문제풀이 강의 딱 들으면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응용된 문제들만 다 활용하시면 자신 있게 고득점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웠던 곳에서 시험을 보십시오. 쌤이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시길 원하시면요. 루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드시 HSK 시험센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HSK 4급 시험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웠던 강의실에서 조용하게 그렇죠?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다른 곳에서 어수선하게 시험 보는 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루트 확인하시고 해커스에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 리뷰해드렸고요. 여러분 2020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평 강의는 향후 시험을 보시는 학우님들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총평 강의를 통해서 향후 나올 문제들과 그리고 어휘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마지막 12월 1일 마무리하신 학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수 기대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2월 1일 시험 끝났으니까 12월 달 조금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공부를 할 때 건강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쌤이랑 같이 힘내서 4급 공부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우리 좀 더 긴장해서 4급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2020년에는 선생님이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릴 거고요. 최고의 중국어 강의가 될 수 있는 해커스 중국어가 중국어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해커스 중국어에서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